윤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도 잘하고 말 바꾸기를 잘하는데 이번에 딱 또 하나 걸렸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능과 관련해서 교과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고 거기서 변별력을 높이도록 난이도를 조정하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최악의 교육 참사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육에 대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제 핵심은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고난도 문제. 이걸 딱 내가지고 이 사교육 시장 이걸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타 강사들. 아까 뭐 극대노라고 했는데 일타 강사들이 요새 극대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봉이 수백억이라고는. 수백억. 그런데 이 킬러 문항 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일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똑같은 공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대선 때 똑같은 공약을 이재명이가 했어요.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킬러 문항 금지법까지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킬러 문항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시를 엉터리로 만들어 놨어요. 수능에 수학이 30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29문제는 100분간 푸는데 40분간 풀어요. 근데 마지막 한 문제, 킬러 문항 한 문제를 60분 풉니다. 지난번에 수석한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국어 문제고 수학 문제고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말을 꼬고 지문이 몇 장이 되거든요. 알 수가 없어서 수학 문제 푼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피타고라스나 저 아인슈타인이 다시 환생해도 우리나라 수학 킬러 문항은 못 푼다. 무슨 말인지 꼬고 꼬아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원 가야죠. 교과서에 안 나와요. 학교 선생님도 몰라. 학교 선생님도 요새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모르죠. 더군다나 지금 학교가 정교조가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원 아주 가서 엉망 아닙니까? 일타 강사한테 가서 의존하는 거예요. 그 킬러 문항을 풀어야지 그 배점도 높고 하니까 인류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학원 의존이 된 거죠. 그 킬러 문항 잘 푸는 대치동의 그 입시학원이 연간 뭐 매출액이 3천억인가 4천억 되고 수익만 해도 뭐 300억 이상 그 올리고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카르텔이죠. 수능 출제위원들을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내게 하고 서로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그 강남 대치동의 어느 학원은 전국 의대생의 절반이 거기 출신이래요. 그거예요. 뭐 미래시대인가 뭐 무슨 다른 거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하나가 강남에 100억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매물로 내놨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러 오더래요. 현금 갖고. 깜짝 놀랐는데. 일타 강사들이네요. 그 무슨 직업이냐 물어봤더니 세 가지 직업이래요. 하나는 게임 업체들. 게임. 맞아. 떼돈 버는. 또 하나는 가상화폐 관련 업계에 있는 거래소나 이런 사람. 가상화폐 떼돈 벌고 또 한 부류는 일타 강사들이 사러 오더래요. 골프장 가도 그 젊은 친구들 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몇백억을 벌고 뭐 세금만 해도 100억이 넘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어려운 문제 그거 하지 마. 공약부터 했는데 교육부 교육평가 거기서 교육과정 평가원자 말 안 들어요. 왜? 카르텔이에요. 그게 카르텔. 학원하고 교육부랑 학교하고 다 이게 카르텔이 자기네 문제 어렵게 내야지 학원 가고 자기네 수입이 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서에서 쉽게 내라 이거 얘기하면 제일 화내는 게 지금 학원하고 일타 강사랑 야당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혜택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지시사항이 지금 엊그저께 내린 게 아니고 사실은 지난해부터 얘기를 했고.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은 거 아닙니까? 말을 안 들어요. 6월 모의고사 때는 그렇게 하라고 또 지시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
이번에 경질된 대입국장 이윤홍. 이 사람이 전에 유은혜 부총리 때 비서실장 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2년 3월 곧 새 정부 출범하는데 문재인이가 이 알박기한 이금민 원장이요. 그렇죠. 이번에 사퇴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낸 거죠. 무시하고. 안 바꾸는 거죠. 왜? 지금 카르텔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개혁 하려면. 이 사람들이 카르텔의 중심이 돼 있어요. 학원들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서 뭐 수능 앞둔 수험생이 불쌍하다, 대혼란이다, 뭐 망국적 처사다 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네 밥통이 흔들리는 자기들이 거예요. 지금 대혼란을 그렇죠. 겪는 거죠. 우리 한 해 사교육비가 26조거든요. 우리 노후에 쓸 돈을 다 미리 애들 교육비로 다 가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렇죠. 싸우느라고 국가 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 사교육 하느라고 26조 없애겠다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그 선대위에 교육 대전환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 교육 대전환 8대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입 공정성 강화고 그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능 문항에 대해서는 고교 교육 과정에 출제를 권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제나 검토 과정에 교사들을 대거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한 거고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하니까 묻지마 공격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재명 측 뭐 그쪽한테 언론에서 입장을 물으니까 이 대선 공약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따로 입장이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은 저 정치인인지 우리나라 진짜 이 말 바꾸기야 대표적인 그러니까 조기 유학 같은 것도 왜 가겠어요. 여기서 사교육 뜯기느니 차라리 외국 가서 영어라도 배우자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아주 힘들어도 기러기 아빠 되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 지사할 때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1982년에 그분이 원희룡 장관이 전국 수능 수석했거든요. 학력고사. 그렇죠. 그때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터뷰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습복습 철저히 했다 그랬거든요. 원희룡 도지사가 2년 전인가 TV 나와서 그거 사과했어요. 사실은 나도 사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방송국에서 쪽지를 주더라. 요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 그대로 읽었다. 그때가 82년도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 금지령 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쪽지 적어서 너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한테 혼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과서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교과서가 막 난립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의 시박사라는 말이 있어요. 시박사. 그게 뭐냐면 당나라 청나라 때 중국에서 해상무역을 관장하던 관청이에요. 시박사. 그런데 일부 교과서는 시박사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일부 교과서에 나오고.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수능에 출제가 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교과서에 그거 없는 거 배우는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꽝이니까 학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 어려운 문제도 없어야 되고 교과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것도 통폐합 하든지 해서 괜찮은 교과서 위주로 좀 하고 너무 막 좌편향되고 함량 미달은 그 교과서에 따른 문제집도 없어요. 영세한데서 나온 걸. 이런 교과서 문제도 좀 바꿔야 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할 게 많아요. 근데 이재명 거짓말쟁이는 뭐 나라가 망하느니 뭐 학생들을 대혼란 뭐 교육 참사 자기가 공약해놓고 진짜 심각한 걸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뭐 물수능을 내라 불수능으로 하라 뭐 그런 지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시간이 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수능 1등 하는 사람이 한 문제 갖고 60분을 푸는데 그런 문제 좀 내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나머지 29문제 푸는데 40분 걸리는데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갖고 60분을 풀어야 된대요. 그건 뭐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국어 문제를 아인슈타인의 막 상대성 원리니 뭐 금융에 나오는 뭐 바젤 협약이니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걸 어떻게 풀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 경제신문 관련 업종에
40년간 있어도 저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그거 보려면 어떡하겠어요. 학원 가서 쪽집게 강사한테 강의 듣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그 수능 출제위원들이 네. 또 학원으로 가서 강사를 해요. 그게 카르텔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또 자기가 문제집을 내 가지고 네. 또 학원에다 팔아먹어요. 그렇죠. 학원에는 그걸 또 100만 원씩 주고 또 팔아먹어. 문제 하나당 네. 문제집이 아니라 문제 하나당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걸 또 수능 출제가 또 기준이 되고 예? 이게 교사들은 가서 뭐 강사도 하는데 교수는 가서 강사하기는 그러니까 그렇죠. 교수는 또 자문위원 뒤에 연구소장 그리고 하고 그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학생들하고 그 제자들을 네. 불러서 강사를 시키면서 그렇죠. 또 이렇게 짝짝꿍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완전 이권 카르텔이에요. 검찰이 왜 검거래. 특수부 검사들이 저 로펌이나 기업 가서 이런 짓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수사 무마해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 그 사람들이 몇백억을 왜 주겠어요? 기업에서 네. 이뻐서 줘요? 우리 좀 막아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학원에서 이런 출제위원들 교수들을 엄청난 돈을 주고 하는 건 왜 그렇겠어요? 문제 좀 미리 달라 이거죠. 킬러 문제 어려운 거. 그래서 학생들 대치동에 눈에 불을 켜고 오잖아요. 그거 연습시켜서 꼭 풀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네. 독버스처럼 이렇게 번창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니까 거죠. 킬러 문제는 정답률이 2%래요. 그러니까 맞춘 그러면 놈이 2%의 학생이 아니 네. 그 오지선다 아닙니까? 네, 네. 가만히 있어도 20%가 돼야 해요. 그냥 찍기 하잖아요.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확률로 보면은 5개 중에 네. 하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고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하겠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나는 자신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지금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뭐 이거 바꾸겠다는 게 윤 대통령인데 저도 어제 방송에 나가서 윤 대통령을 막 좌파 패널들이 막 씹고 그 앵커는 저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끝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속이 불이 나더라고. 무조건 학생들 대입 5개월 앞두고 대혼란 이것만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혼란이 있냐, 이 대통령님들 말이에요. 얼마나 참고 참았으면 지금은 하겠어요. 지난 6월에 지난달인가 모의고사 냈는데 거기도 똑같이 어렵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지난해부터 교육개혁에 대해서 시동을 걸었고 이주호 장관한테도 지시를 다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되겠지, 바꿔지겠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평가원에서 지난 3월에 이 수능 문제에 대한 그 방향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도 이런 고난도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는 하나도 안 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모의고사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난이도 조절이라는 거 얼마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교과서 밖에 문제를 내는 게 이 사교육의 아주 그 핵심적인 잘못된 요인이니까 그걸 좀 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단계적으로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싹 없애라는 게 아니고 고난도 문제도 준 고난도가 있으니까 좀 낮추면서 그렇죠. 이렇게 서서히 없애고 아주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인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지금 그게 반발하는 무슨 게 혼란이 있어요? 반발하는 게 학원들. 그거 고난도 문제 학원들이.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그걸 지금 불안감을 또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만 풀었던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좀 문제가 쉬워지면 다른 애들도 잘 풀잖아요. 돈 내고 지금 학원 가서 그렇죠. 고난도 이거 연습을 많이 그렇죠. 해놨는데 예, 쉽게 내면 나 꽝 아냐? 뭐 이런 심리. 그거 빼놓고는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우리 이재명은 이제 이름을 뻥재명으로 바꿔야 돼. 뻥재명.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킬러 문항 없애자고 자기가 공약해놓고 지금 킬러 문항을 없애자니까 교육 참사라고 하는 뻥재명. 이 뻥이 한두 번입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불체포 특권 대선 공약, 재보선 공약했거든요. 예. 그것도 안 지키는 뻥 공약. 또 종부세, 재산세 대선 때 감면해줬다가 해준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또 부자 감세라고 또 반대하잖아요. 예. 예? 또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그것도 SMR. 또 반대하잖아요. 옛날엔 찬성하다가 또 김포공항 한때는 동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대선 때 그래놓고 재보선 인천 계양을 나와서는 거기 아파트 짓자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참.
또 어디서는 또 전두환을 또 경북에 가서는 대선 때 예. 좋은 점도 많다, 배울 점이 많다 이래놓고 광주에 가서는 내가 농담 좀 했다고 진짜인 줄 아는 놈이 있더라. 뭐 이런. 그리고 전두환 그 무슨 비석인가 그거 밟고 갔잖아요. 진짜 인간성이 진짜 아유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 너무 참 저열하죠. 예. 뭐 그러니까 야당에 교육을 저렇게 정치적인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게 자기가 압구정 정권이래요. 예. 윤석열 정권고 압수수색하고 구속 기소하고 정쟁만 한다고 압구정. 근데 이게 압수수색하고 구속 기소는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를 해줬으니까 하는 거고 정쟁만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이가 정쟁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특정 동네에 옛날에 한명회가 압구정에서 뭐 놀았다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압구정 동 된 거 아니에요? 예. 압구정 사는 사람이 이재명 표 안 찍어준다고 그렇게 압구정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 예? 압구정 사는 사람들은 그 기분 좋겠어요? 특히 교육 문제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뭐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마는 이건 여야가 없이 그럼요.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하고 네. 어떤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들 갖고 장난하지 말라고 한 거 네. 아닙니까? 교육하고 안보. 예. 이건 안보는 지금 우리의 삶이고 교육은 우리 미래의 삶이죠. 왜 저출산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교육 때문에 애를 키우면 감당이 안 되는데요. 예. 요새 아이 키우기가 저도 손자 하나 나보니까 알겠어요. 애들 힘든 게. 그렇죠. 네.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네. 지금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 제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교육입니다. 네. 교육비 문제예요. 그 소아과 문제도 아침 소아과 병원 열 대 바로 뛰어가도 오픈 런해도 번호표 40번이 나온대요. 소아과만 해도. 없대요, 소아과가.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가 힘든 나라니까 애 안 낳는 건데 이런 이상한 문제 피타고라스나 아인슈타인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내는 나라가 되니 누가 골치 아픈 나라에 애 낳겠어요. 예. 아니 그걸 없애라는데 그걸 가지고 야당에 이렇게 묻지마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쟁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예, 정쟁의 대표적인 그렇죠.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압구정 정권이다 이렇게 말할 그러니까 자격이 이재명은 있습니까? 자기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뻔뻔한 거예요. 뻔뻔해. 예, 그렇습니다.